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요즘 채무통합론, 그러니까 중금리 혹은 고금리, 어떻게 보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혹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까지 이렇게 중금리 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채무, 통합, 이 채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문의를 자주 주십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영상에 좀 채무통합론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문의가 자주 오시는데 오늘 채무자분께서 채무통합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채무통합론은 언제부터 이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세요. 언제부터요? 말이야 간단해요. 대답이야. 고금리 이용하면은 이용을 해야겠죠? 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항상 문의 주신 분들 채무 내용만 보고 이 정도면 채무통합론 해야겠다. 아니다. 이렇게만 했지 언제부터 고금 이렇게 되면 채무통합론 그때는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언제부터라는 거. 이걸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점이 채무통합론을 꼭 해야 되는 시점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하고요. 자, 먼저 채무통합론은 잘 아시겠지만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 자, 이 말 곧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한다. 그 얘기는 곧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용 중인 중금리나 고금리 채무를 그냥 똑같은 중금리 채무로 통합을 한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를 통합을 하는 거지 이자를 낮추는 건 아니란 얘기가 되죠. 대신에 채무를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대출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건수를 줄여들면 월 납입 금액도 줄이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자금까지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채무통합론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 가능한 상품이라는 거. 좀 아쉽죠? 이 고금리나 중금리를 직장인만 쓰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쓰고 프리랜서도 쓰고 무직자도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 다만 이 채무통합론 상품이 아닌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론 혹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그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을 해가지고 채무통합론은 아니지만 그 자금으로 짤짤한 채무를 좀 통합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은 또 따로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언제 그러면 채무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이 있고 이게 1금융권이죠. 그리고 그 외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여기에 대부업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이 한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카드론이 이만큼 있고, 현금 서비스가 이만큼 있고, 캐피탈이 이만큼 있고, 저축은행이 이만큼 있고, 대부업이 이만큼 있고. 이러면 답 나오죠? 당연히 이럴 때는 이걸 통합을 하는 게 맞죠. 하나로 통합을. 이럴 때는 말 하나 많아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 중금리 혹은 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에 단 한 건이 발생이 됐어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든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내가 또 자금이 필요해. 이러면 돈이 필요 없으면 제일로 좋겠지만 또 필요해.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채무통합이 되나? 그건 안 되죠. 왜? 채무통합이란 것은 곧 2건 이상의 고금리가 있어야 돼요. 중금리 혹은 고금리가. 근데 중금리 혹은 고금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저금리야.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채무통합 상품, 이 금융권, 중금리 상품인데 통합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정말 간혹 어떤 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이 이만큼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환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대출이 2건이니까 이 남는 이 금액 이것도 상환해 버리세요.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라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중금리 상품으로 저금리를 상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죠. 중금리지만 저금리 상환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다시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고 어쩌고 이런 막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분이 간혹, 정말 간혹 있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높은 이자로 낮은 이자를 갚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 실적을 왜? 이렇게 안 하면 채무자가 이만큼만 써버리거든. 그럼 나는 실적을 이만큼까지 맞추면 좋겠는데 채무자가 이것만 써. 그럼 나머지 이건 버려야 돼.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만큼 한 건인데 내가 자금이 또 필요해. 그래가지고 또 이만큼을 또 받았어요. 둘 다 뭐 중금리 또는 뭐 고금리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중금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나가는 지출이 많거든요.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생활비가. 그러니까 또 받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또 부족. 이제 이것까지 또 포함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올 납입 금액이 결국에 이용하는 게 고금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금리 악순환에 빠지는 사인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2건이에요. 그러면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해. 솔직히 필요 없어도 이걸 해야 돼요. 2건 이상부터 이제 채무 통합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은 추가 자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삶이 그러게 쉬운가요?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 쳐요. 그래, 인정해.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 통합을 하시라는 거예요. 2건 이상만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채무 통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이 또 필요해. 또 이게 또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2건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자금이 또 필요해. 그럼 이걸 또 묶는 거예요. 또 채무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유 자금을 또 쓰는 거예요. 필요 자금이 있는 분들은 또 이 필요 자금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내가 계속 자금을 또 썼으니까 또 돈이 필요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언제까지고 얘는 한 건, 얘도 한 건. 합이 2건. 이게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안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이렇게 늘어나죠, 건수가.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죠? 바로 이것은 신용 등급의 하락. 하락. 월 납입금 증가. 월 납입금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없는데? 당장 이 새끼가 뭐 사주라는데 돈이 없는데? 당장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돈을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납입금액이 늘어나고 등급은 또 하락해. 그러다 결국은 뻥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본다면, 한 건 된다면, 비록 원금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애들하고. 원금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건수가 하나밖에 없어. 건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신용 하락을 막아요. 막아줘. 그리고 월 납입금액 감소. 글씨 못 알아보겠죠? 그냥 말로 들으세요. 대출이 여러 건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한 건으로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납입금액이 적다라는 것은 곧 내가 생활하는데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부담이 줄어들면은 내가 추가 자금을 필요한 그 이유가 줄어들게 되죠. 이유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추가 자금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갚아나가니까 이제 빚은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신용 등급까지, 신용 등급 하락을 막아줘. 자, 이 뜻은 또 뭐냐면, 신용 등급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왜 올리는 게 아니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한 건, 여기도 한 건. 대출이 한 건 한 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등급이 4등급이라고 칠게요. 근데 다음에 2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5등급이 됐어.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4등급이 바로 됐느냐? 왜? 한 건 한 건, 이전에 한 건 한 건이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5등급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신규 대출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 건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신규 대출이 발생되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할 수밖에, 아니, 등급이 아니라 정확히는 신용 점수죠.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껌껌이 하나씩 만들어 버린다. 그럼 4등급에서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니까 바로 6등급으로 여기는 떨어져 버려요, 이제. 다음 이제 7등급 떨어지고. 근데 여기는 5등급 되고 다음에 또 6등급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대출, 신규 대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4등급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가 정확히 몇 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근데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급이 올라가요. 더 이상 이제 대출을 안 받고 연체 그런 거 안 하면. 근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신용 올려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어떤 게 훨씬 유리하겠어요? 뭐 등급 올리는 것도 그렇고 납입금액도 그렇고 한 건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만 가고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론적으로 한 건 한 건이지만 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여기서 2건, 여기서 2건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건수를 줄이라는 거죠. 줄여야만이 나중에 이제 이 중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울 때 하다못해 통대안이라는 상품이라도 이용을 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채무통합론은 무조건 내가 뭐 중금리나 고금리 대출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다. 맞아요, 이 말도. 근데 2건 이상 발생됐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추가로 받을 때마다 뭉치고 추가로 받을 때마다 뭉치고 이렇게 해서 건수를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원금은 커질지언정 건수만큼은 한두 건으로 줄여놓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뭐 저금리로 대안을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신용적으로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되고 안 될 때 이제 통대안을 이용할 수도 있죠. 솔직히 더 이상 안 될 때가 아니라 어느 시점 가면 통대안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금리 대안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시 이 고금리, 중금리가 있었지만 저금리로 대안해가지고 이자 줄이고 납입금액 줄이고 신용등급 올리고 이런 방식을 택해야만이 내 빚을 줄여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채무통합론 이용하기 딱 좋은 시점. 어찌됐든 중금리나 고금리 대출이 2건 이상 발생되면 그때부터 줄여나가는 방법을 이용을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났을 때는 이제 통대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통대안으로 대안을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